안녕하세요. 서울 성모병원TV 명의를 만나다의 김호정입니다. 혈액암 중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질환은 바로 악성 림프종인데요. 최근 악성 림프종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낯설고 두려운 질환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악성 림프종의 권위자이신 서울 성모병원 혈액내과 엄기성 교수님을 모시고 이 질환에 대해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악성 림프종, 사실 이름에 암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지 않아서 암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단 먼저 악성 림프종이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악성 림프종은 혈액세포 중에 하나의 림프구가 우리 몸의 림프 조직, 특히 이제 림프절 내에서 암세포로 변화해서 과도하게 증식하면서 덩어리를 형성하는 질환입니다. 주로 림프절 내에서 커지는 경우가 많지만 비장과 같은 림프 조직 또는 림프절 이외의 림프 조직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림프종은 대부분 악성이며 양성 림프종은 거의 발견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림프종 하면 이제 악성 림프종을 뜻합니다. 림프종은 대부분 악성이고 악성 림프종이 림프절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생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질환의 종류도 꽤나 다양해질 것 같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림프종은 단일한 질환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즉 WHO 분류에 의해서도 대략 한 50가지 이상의 A형이 존재하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질환의 총합입니다. 크게 나누게 되면 그 호지킨 림프종과 비호지킨 림프종, 그리고 그 림프종이 기원한 세포의 종류에 따라 B세포 림프종, T세포 림프종, 그리고 림프종의 임상 양상에 따라서 공격적인 림프종과 비공격적인 림프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호지킨 림프종은 림프절 조직 내에서 리드 스턴버그 세포라고 하는 올빼미를 닮은 특이한 세포가 발견되는 것이 특징이고 전체 림프종 중 10에서 15% 정도로 비교적 드뭅니다. 그렇지만 항암 치료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아서 평균 90% 이상의 완치율을 기대할 수 있는 림프종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이제 비호지킨 림프종은 이러한 특이한 세포, 즉 리드 스턴버그 세포가 발견되지 않은 림프종으로 대부분의 림프종이 사실은 이 유형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예후에 따른 이제 그 림프구의 기원에 따라서 T세포 림프종과 B세포 림프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B세포 림프종에서 발생하는 림프종이 T세포에서 발생하는 림프종보다 예후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 경과에 따라서 공격적인 림프종과 비공격적인 림프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공격적인 림프종은 임상 경과가 매우 빠르고 위험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수개월 내지 1년 내에 사망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항암 치료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아서 완치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비공격적인 림프종, 한편으로는 저등급 림프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임상 결과가 완만해서 증상을 유발할 때까지 수년, 7, 8년 걸리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특히 이제 극히 일부의 환자에서는 평생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을 것 같지만 이 비공격적인 림프종은 항암 치료에 의해서 초기에는 반응이 좋지만 끈질기게 재발해서 결국 완치가 어려운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이 악성 림프종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면역 체계 이상입니다. 특히 이제 면역 결핍 질환이나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발생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일부 바이러스 감염, 제일 유명한 것이 이제 이스탄 바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인데 이러한 바이러스 또 면역 결핍 바이러스 즉 HIV와의 연관성도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대표적인 저등급 림프종의 하나인 위에 발생하는 말트 림프종은 헬리코박터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 이제 다양한 환경적 요인, 방사선 노출, 특정 화학약품 그런 것도 림프종 발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확한 어떤 요인이 정확하게 작용하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요. 일반적으로 유전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림프종은 10% 미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병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증상을 빠르게 알아차리고 빨리 병원을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초기 증상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초기 증상은 특히 이제 환우분들이 제일 초기에 알아차릴 수 있는 증상은 통증이 없는 림프절의 크기 증가입니다. 특히 이제 목에 있는 림프절이나 서해부, 사타구니에 있는 림프절이나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을 커졌다고 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이제 통증이 없는 림프절의 크기 증가가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반면에 혹시 이제 목에 있는 림프절이 아프면서 커질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감염이나 염증을 먼저 의심해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림프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이 증상은 지속적인 발열, 또 야간 발한, 즉 밤에 이제 식은땀이 속옷이나 베개가 젖을 정도로 흠뻑 흘리는 경우, 그리고 이제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 또 그 외에 이제 피로감이나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특히 또 알코올 섭취 후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뭐 림프종이 생겼다고 이제 의심할 수는 없지만 장기간 지속되거나 오히려 악화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초기 진단과 진료를 위해서 빨리 전문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을 방문했을 때 림프종은 어떤 검사로 진단받을 수 있어요? 림프종의 최종 진단, 즉 확진은 의심되는 림프절 조직을 외과적 방법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채취를 해서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병리학적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병리학적 진단을 하기 전에 어떤 부위의 조직 검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CT나 또 이제 요새는 PET-CT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한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병이 이제 림프종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 이제 다양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뭐 혈액 검사, 심전도, 심장 초음파 같은 검사는 이러한 림프종을 진단을 위해서 필요한 검사는 일반적으로 아니지만 사전에 이제 치료를 시작할 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검사 결과 림프종을 진단받게 된다면 바로 어떤 치료에 들어갑니까? 림프종은 기본적으로 혈액암입니다. 혈액세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온몸에 퍼져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전신 치료, 즉 가장 중요한 치료는 항암 화학요법을 통한 전신 치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적인 방법이나 방사선 치료는 일반적으로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치료의 항암 화학요법의 가장 큰 원칙은 항암 화학약품을 단독으로 또는 병용 여러 가지 섞어 쓰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면역 치료제를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이런 요법을 전신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치료 종료 후 완전 관해를 확인합니다. 근데 완전 관해라는 거는 다양한 임상적 방법으로 검사를 해도 잔존 종양의 이제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를 완전 관해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완전 관해가 확인되면 임상적으로 이제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진행하는 것이 뭐 특징입니다. 환자 환우분들은 가끔 이제 항암 치료가 다 끝났는데도 또 무슨 치료를 해야 되나 물어보시는데요. 뭐 림프종은 완전 관해가 확인되면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추적 관찰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고요. 그런데 이제 항암 화학요법으로 완전 관해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재발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는 특수한 치료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의 생존율은 림프종의 유형, 병기,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양합니다. 이제 비호직긴 림프종은 그 아형에 따라 이제 생존율이 큰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B세포 림프종이 T세포 림프종보다 생존율이 훨씬 좋고요. 또 가장 그중에 B세포 림프종 중 가장 흔한 아형인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은 항암 화학요법으로만으로도 평균 한 60% 이상의 장기 무병 생존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림프종의 예후를 좌우하는 요소로는 나이, 병기, 진단 시 전신 컨디션, 혈액 검사 중에 LDH라고 하는 수치, 그리고 림프절 이외의 조직을 몇 군데 침범했느냐에 따라서 치료 성적이 많이 다르게 됩니다. 이러한 그 임상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는 낮게는 한 30에서 40%, 임상적인 요소가 없는 경우, 즉 예후가 좋은 경우는 90% 이상의 장기 생존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재발 위험이 높은 경우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재발했을 경우에도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이 재발 후 치료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졌어요. 재발 후 치료의 원칙은 일단은 1차 했던 치료보다 더 강력한 치료로 강도로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일단 원칙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부분 반응의 이상을 얻을 경우, 즉 부분 관해라든지 완전 관해를 얻는 경우는 이제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하는 게 일단 원칙입니다. 재발 시 사용되는 항암 치료에는 뭐 항암 화학약품, 면역 치료, 방사선 치료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지만 주로는 이제 1차에서 치료했던 것보다 더 높은 강도의 항암 화학약품과 특히 면역 치료제 같은 것이 단독 또는 병용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혈모 세포 이식이 림프종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악성 림프종 환자에게 조혈모 세포 이식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조혈모 세포 이식은 즉 이제 악성 림프종의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조혈모 세포 이식은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인데요. 조혈모 세포 이식은 이제 크게 이용되는 조혈모 세포의 기원에 따라
환자 본인의 것을 이용하게 되면 자가조혈모 세포 이식, 그리고 이제 환자와 유전자가 전체 또는 일부가 일치하는 기증자로부터 조혈모 세포를 기증받아서 시행하는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자가조혈모 세포 이식은 림프종 같이 항암 화학약품의 이제 항암제의 용량을 올리면 그 용량 올림에 따라 항암 효과가 증가하는, 즉 비례하는 암에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폐암이나 위암, 간암 같은 고형암들은 항암제 용량을 올린다고 해서 부작용만 증가하지 항암 치료 효과가 더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항암제 용량을 증가하면 암세포가 더 많이 죽지만 항암제 용량을 일정량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항암제에 민감한 조직은 영구적인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이제 가장 민감한 조직 중에 하나가 골수 내 조혈모 세포입니다. 그래서 항암제 용량을 많이 올려서 암세포가 죽으면 좋지만 골수 내 조혈모 세포가 영구적인 손상을 받으면 조혈이 안 되기 때문에 환자가 회복을 못 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고용량 항암제를 투여하기 전에 환자의 조혈모 세포를 미리 채취해서 냉동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고용량 항암제를 투여하고 암세포를 다 죽인 다음에 파괴한 조혈모 세포를 대체하기 위해서 냉동 보관한 조혈모 세포를 이제 녹여서 다시 환자한테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이제 이식이라기보다는 고용량 항암 화학요법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반면에 이제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은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이식 방법입니다. 이식과 관련된 유전자가 전부 또는 일치하는 사람으로부터 조혈모 세포를 기증받아서 환자한테 주입하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타인의 조혈모 세포를 주입한다고 해서 그 조혈모가 체내에 들어가서 골수에 생착해서 조혈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식 전에 이제 환자 면역 세포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식 전에 면역 세포가 타인의 조혈모 세포를 거부하지 않도록 항암 치료나 방사선 전신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조혈모 세포를 주입하게 되면 환자가 면역 체계가 이제 타인의 조혈모 세포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들어간 조혈모 세포가 골수에 무사히 생착하고 그 다음에 생착한 다음에 그 골수에서 공효자 유래의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백혈구 중에 일부가 이제 면역 세포인 거죠. 면역 세포의 특징은 자신의 세포는 전혀 공격하지 않고 남의 세포만 공격하기 때문에 타인의 조혈모 세포가 만들어낸 면역 세포 입장에서는 환자 몸이 다 자기 게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암세포도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공격하게 되는데 이런 효과, 즉 이식편대 항림프종 효과를 이용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이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입니다. 이 치료는 굉장히 강력한 치료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오히려 항암 치료보다 훨씬 더 강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문제는 면역 세포가 환자의 정상 세포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식편대 숙주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 때문에 림프종에서는 주로 이전의 모든 치료가 실패했을 때 더 이상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악성 림프종의 경우 치료 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기적인 추적 검진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암의 재발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증상이 있을 때 조기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절주가 이렇게 포함되는데 물론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100%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잘 유지하는 경우에 혹시나 재발한다고 해도 그다음에 후속 치료가 훨씬 더 원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림프종 같은 혈액암은 면역 세포 자체의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게 되면 그 면역 세포를 죽이는 치료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감염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 조치가 중요하고요.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예방 접종 등을 철저히 그 스케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의료진과 상담해서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좀 최신 치료법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악성 림프종에서는 새롭게 나온 치료법이 있을까요? 기존의 치료는 항암 화학요법이었는데요. 항암 화학요법은 세포 내에 이제 일정한 부분을 항암 화학약품, 주로 항암 화학약품을 통해서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인데요. 이 치료제는 광범위한 치료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정상세포와 암세포는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차별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이 많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이런 무차별로 공격하는 것이 아닌 주로 암세포에만 표현되는 표적을만을 공격하는 표적 치료제가 이제 많이 개발돼서 실제 임상에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있는 면역 세포, 면역 물질들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 치료제도 지금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즉 항암제, 표적 치료제, 면역 치료제들이 단독 또는 병용으로 사용해서 우리 몸의 이제 치료율을 효과적으로 올리는 것이 이제 림프종의 치료, 최근 치료 경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 치료제 중 대표적인 것은 현재 지금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CAR-T 세포 치료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 CAR-T 세포 이외에 이제 항체 물질 중에 단일 클론 항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단독 또는 기존 항암제와 병용에서 투여되고 활발하게 임상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신 치료법에 대한 연구와 임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욱더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마지막으로 림프종 환자들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림프종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50가지 이상의 I형이 있는 다양한 질환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나중에 모든 일이 어그러지듯이 정확한 진단을 해야 정확한 가장 최선의 치료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림프종을 진단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떤 부위를 조직 검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위해서 CT나 패시티 찍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만일 어떤 부위를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간단히 할 수 있는 거는 목에서 보이는 림프절을 떼는 건 간단하지만 저 몸속 깊숙이 있는 것은 전신 마취 후에 수술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리고 채취를 했다고 그래서 또 그 I형 50가지 I형 중에서 어떤 거에 포함되는지 또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초기에 진단 시까지 꽤 걸리기 때문에 초조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림프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암제에 굉장히 예민한 잘 듣는 암입니다. 그래서 림프종이 초기에 한 부위에 머물러 있든 아니면 온몸에 퍼지든 간에 상관없이 항암 치료에 잘 듣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너무 초조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병이 진행되더라도 항암 치료에 잘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정확한 진단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에 너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정확한 진단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너무 초조하실 필요는 없다. 그런 게 제일 환자분들이 초기에 병원에 오시면 제일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혈액암의 한 종류인 악성 림프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단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치료가 잘 되는 질환이니까요. 치료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암 정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의료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명의를 만나다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